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연휴가 열흘이라고 하는데 글쎄 좀 길긴 길어요. 상당히 길은데 방송 윤창중 칼럼사랑 방송을 계속 하다가 또 연휴에 또 추석 당일에 또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좀 시작하는 건데 하여튼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10월 11일 청주에서 윤창중 정치학교 제2회 특강을 합니다. 광고 잘 보시고 잘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청주에 이어서 대구 그다음에 부산 윤창중 정치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윤창중 정치학교가 서울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데 이어 제2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11일 저녁 7시부터 충북, 충남, 인근 경기도 지역을 상대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동부창고 34동에서 열립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칼럼 주제는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날벼락 같은 참 청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 FTA를 개정한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왜 왔느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집권한 지가 150일입니다. 오늘로써.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를 제가 좀 구조적으로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로써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지가 150일입니다. 150일이면은 5개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되어서 150일 정도가 되면은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통령 또는 국정 운영, 국가에 대해서 가졌던 자신의 그 인식과 자세, 그것이 150일 정도 기간이 되면은 아주 크게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150일 정도의 그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과연 어떤 자세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달라집니다. 거의 다가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150일 동안 문재인 씨의 경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돼서 들어간 날이 지난 5월 10일 아닙니까?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했으니까 그 5월 10일에 들어가서 그때와 지금 150일이 지난 지금과를 비교해 볼 때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바로 국군의 날 기념식 때 말이죠. 그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했을 경우,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거나 또는 미국을 공격했을 경우, 이러한 전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150일 전 문재인 씨나 150일 이후 지금의 문재인 씨랑 똑같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참모들이 이른바 386 주사파, 그 386 주사파들이 무등을 태운다고 하죠. 무등. 그 무등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표현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꼭두각시. 그 꼭두각시 연극 배우. 그 연극 배우로서 제가 볼 때는 예능 정치에만 몰입해 왔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은 국민 지지도를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 예능 정치.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아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머리를 갖고 치열하게 참 해봤다면 이런 이야기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주한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어떻게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를 갖고 있다. 북한보다 더 가공할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핵무기 사용권을 예컨대 미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온다 할 경우에는 북한이 더 두려워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그 확장 억제, 그 울타리, 핵 우산 밑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어떻게 북한이 더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150일 동안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서 허송세월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성공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거죠. 그 사이에 세계적인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왔어요. 그 반열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문재인 씨가 소위 말하는 핵 구조로 예컨대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든가 우리가 핵을 개발하겠다든가 이러한 핵무장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간 거죠. 그게 뭐냐? 무슨 한반도 운전석, 대화 운전석에 앉겠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운전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더 존재하지 않느냐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라는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무슨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가공할 그야말로 대량 살상 무기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예컨대 국군의 날에 무슨 우리가 북한을 응징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씨가 갖고 있는 대북관이라는 것은 상상임신입니다. 상상임신. 상상임신에 불과한 거예요.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임신했다고 믿는 그 가공의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냐면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 특보
그 문정인 씨. 저는 문정인 씨를 어떻게 설명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양반은 저는 미친 소라고 봐요. 미친 소. 여러분, 그 소가 말이죠. 이 뿔이 나는 그 소가 그 도자기 전시장, 뭐 예컨대 뭐 여러분 이천이나 광주 그 도자기 전시장 가봤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뿔로 마구잡이로 그냥 마구 되는 대로 완전 분노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도자기를 그냥 산산조각 부시는 거. 그 미친 소를 연상하게 하죠. 문정인 씨란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또 이런 말도 했죠.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 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1950년 6.25 이후에 감히 입에 올리지 않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역이에요, 성역. 이걸 지금 문정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야, 이 양반은 내가 볼 때 질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상과 이념에 있어서 질적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청와대가 그렇게 미친 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바로 문재인 씨의 복심이라는 거야, 복심. 근데 문정인 씨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 촛불 민심,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촛불 민심을 말하는 거다 이랬어요. 문정인 씨가 왜 저렇게 미친 소처럼 대한민국 안보를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야말로 왜 저렇게 산산조각 대한민국 안보를 그 미친 소처럼 산산조각 내느냐? 그게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지 못하는 촛불 민심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문정인 씨에 대해서는 일체 누구도 제재를 걸고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속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 대통령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의 이런 속내를 모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폭주에 가만히 있는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돌아온 게 뭐냐?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를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폐기하겠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한미 간의 개정 협상으로 지금 개정하기로 합의한 걸로 돌아왔는데 그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트럼프가 문재인 씨를 보는 시각과 제가 말씀드린 시각이 똑같다는 거죠. 아, 이것은 150여일 동안 130일, 120, 140일, 150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가 갖고 있는 그 의식 세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게 결정적인 게 저는 어떤 계기라 보느냐면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기본 정책,
기본 자세를 바꾸게 된 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옥죄일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한미 FTA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아, 이건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이것은 한미 FTA로 갖고서 문재인을 옥죄자. 그야말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자. 이렇게 저는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미 FTA라는 게 뭡니까? 한미 FTA라는 게 한미 간의 경제 동맹이다. 심지어는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동맹이다. 경제 동맹이다. 이러한 그 칭송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미국이 재협상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파기하자고 나왔다가 그것이 지금 개정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제 제재입니다. 경제 제재.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재인으로서는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와, 미국이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 반발이나 저항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트럼프도 알고 문재인 씨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012년 대선 때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 그걸 갖고 얼마나 억지를 부렸습니까?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 강정 그 해군기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씨는 참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비서실장을 하고 자기가 민정수석을 하고 자기가 청와대에 몸을 담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그 국정 운영을 할 때에 그때에 한미 FTA를 타결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그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해군기지가 아니죠. 복합기지죠. 복합 항구를 만들기로 한 거죠. 여러 가지 뭐 리조트 또는 군사적 목적, 휴양지 이러한 복합 항구로 만들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집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그 신뢰하지 않는 계기가 2012년 대선 때에 한미 FTA 자신이 그 만남 자체가 운명이라고 하고 노무현의 그 유업을 그 유은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운명이라고 참 책까지 쓴 사람이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되고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그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 이분은 신뢰할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한미 FTA 그 개정 협상이 이게 지금 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제가 김영삼 정권을 지켜봤던 거와 똑같은 거죠. 1997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왜 났느냐. 이 국가 부도 사태가 나게 된 근본적인 그 뿌리가 뭐냐면은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한미 관계 악화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그 뿌리도 뭐였냐면 그게 바로 북한 핵 문제였어요. 북한의 핵 개발이었어요. YS는 32년 만에 자기가 무슨 문민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그때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정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이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영변 핵시설을 정밀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야 한다. 정밀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로가 이제 부닥치면서 한미 간에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던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전혀 봐주지 않고 있고, 그 한미 간의 불안 요소,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이어졌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완전히 철수하는, 미국의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에 한미 간의 관계 악화, 그 틈바구니를 또 일본이 껴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강택민 그 중국 국가주석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대한민국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그 다음에 당시 일본, 이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은 어정쩡하게 중국의 팔을 뒤집어놓는,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봐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결국은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겠다. 국가 부도 사태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20년 전 한미 동맹 관계의 악화, 그리고 한일 관계의 악화가 결국은 뭐냐? 국가 부도. 그래서 IMF 관리 체제라는 참 지역적인 6.25 이후 가장 물질적 피해를 많이 입게 된 IMF 사태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통령 문재인 씨가 지금 당장 청와대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과연 무엇을 남겨놓게 될 것인가? 지난 150일 동안 한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국가 파산의 길로 대한민국을 밀어넣은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